자, 오늘은 이제 DCS 기초지 자동 제어 입문. 자동 제어라는 건 정의가 특별한 게 없고 그냥 자동 제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계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나 우리가 운전원이 설정해 놓은 셋밸류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걸 전부 다 자동 제어하고요. 자동 제어에 대한 그 뭐 발달사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 뭐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고, 그죠? 뭐 원래 자동 제어 들어가면은 뭐 자동 제어 변천 사켓 사건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쭉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운전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뭐 변천이 어떻게 됐든지 지금 현재 시스템에 맞춰 하면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 제어 입문이 기초부터 쭉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게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죠? 자동 제어라 하면 우리 로직도 일종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가 프로그램 해놓은 대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제어를 하는 방식도 자동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DCS라는 건 이제 분산 제어 개념이고, 그 분산 제어 DCS의 하단 부위에 DDC 루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DDC 루프라는 것, 한 개의 하나의 컨트롤러가 자동 제어를 수행하는 걸 DDC 루프로 꾸며놓은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뭉쳐놓은 게 DCS입니다. 디스트리뷰션. 그래가지고 DCS 밑에 DDC 루프가 각각의 하나의 컨트롤러가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 자동 제어 입문에 요거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 제어 입문은 요게 답니다. 요게 요 한 장으로 표현이 다 돼 있습니다. 첫째, 자, 운전원이 셋밸류, 세트치, 너는 이 수치 이것만큼만 운전해라 하고 세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죠? 여기로 따지면 여기가 입력이 되죠. 입력부죠. 그 현장에서 프로세스 밸류가 들어옵니다. PV, 현재 값이 들어오고, 셋밸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 제어의 목표치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PV, SV-PV는 E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E는 편차를 에라 값이라고 그럽니다. 에라가 얼마만큼 낮다. 얘 에라를 줄이는 게 곧 자동 제어입니다. 에라를 줄이는 거. 그 에라를 줄이는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모드, 그죠? 매뉴얼 모드가 있고, 오토 모드가 있고, 캐스케이드 모드가 있고, 컴퓨터 모드가 있고, 프로그래밍 모드가 있고, 여기는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로 할 때는 매뉴얼 또는 오토 또는 캐스케이드, 주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건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C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컴퓨터 모드입니다.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 대로 돌아가라는 그 모드 가끔 가다가 나와요. 어쩌다가. 그 다음에 P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의해 주로 그 어저께 얘기했던 디지털 계통은 그 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들어가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그 조절부입니다. 여기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요 하니웰은 보통 자료를 보면 OP로 나옵니다. 아웃풋. 그다음에 다른 데는 또 MV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웃풋을 MV라고도 표현을 하고 OP라고도 표현을 하고, MV도 여기 뭐 말 펑션이든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프로그래밍 그 PID 값을 아웃풋
나가는 값을 계산한 값을 그냥 나가는 값을 MV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건 그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 제작사에 따라 가지고 OP로 하느냐 MV로 하느냐는 틀립니다. 그 요걸 그 아웃풋이 나가면 이제 조작부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보드, 그죠? 아이오룸에서 우리 지금 보드 쪽을 이제 이쪽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조작부는 이제 여기 보면 IP도 쓰고 주로 쓰는 게 IP 컨버터죠. 그다음에 PP도 있고 거꾸로 돼가지고 PI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류 이걸 모더라이징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죠? 전류로 바꿔주는 조작부가 나옵니다. 조작부 다음에는 이제 공정 제어 대상이 있겠죠. 여기는 주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아마 훈련생 때 배웠을 거예요. 저 교육과에서 주로 우리 화학 공정에는 레벨, 그죠? 그 다음에 프레사, 그 다음에 뭐 온도, 템프, 그죠? 주로 요 네 가지 변수를 주로 다룹니다. 화학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L, F, P, T 요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 지금 발전기 TG 지금 살리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좀 높다. 그러면은 요걸 그 바이브레이션은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VAH. 그래가지고 요 방향을 어떻게 축을 이동시키나 조금씩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조절할 거냐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동력 공정과 프로세스 공정은 주로 요 네 가지 레벨, 유량,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요게 아주 거짓 한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요소만 알면은 되고, 요게 왜 공정 제어 대상에서 요 네 가지가 왜 틀어지느냐, 외란입니다. 변수. 예를 들어가 프로다 그러면 펌프 압력이 변한다든지, 센트리퓨갈 원심 펌프죠. 원심 펌프 같은 경우에는 원심 펌프의 특징, 프레사는 조절 못해요. 유량을 주로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강제 변이는 프레사는 끝없이 올라가요. 프로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외란입니다. 외란. 그다음에 보일러에 연료를 뗀다. 근데 갑자기 보일러 연료의 열량이 바뀌었다. 이것도 외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열량이 떨어지면은 주입되는 연료를 더 떼야 되겠죠. 그것도 외란으로 들어갑니다. 공정 제어 대상이고, 이 공정 제어 대상에서 이제 결과치가 나오죠. 제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제어 결과를 나오는 걸 중간에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가지고 이름이 검출부죠. 검출부가 곧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여기에서는 입력부가 됩니다. 검출부에서는 공정 제어 대상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제어를 할 거냐, 그죠? 여기에서 뭐 레벨을 제어를 한다. 그러면 검출부에서도 레벨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뭐 유량을 제어를 해야 된다. 공정 제어 대상이다 하면은 유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 제어 결과는 결과대로 나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출부에서 여기 피드백을 받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셋밸류 값 SV 세트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에러를 줄이는 거죠. 이게 크로스 루프 형태입니다. 크로스. 그래 검출부 없이 피드백이 없는 건 오픈 루프입니다. 개루프. 그 개루프는 주로 매뉴얼이죠. 여기에서 크로스 루프는 오토 이상이라는 건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 캐스케이드 모드, 프로그램 모드, 그 다음에 컴퓨터 모드, 이런 종류들이 오토 모드 이상. 오토 모드 이상은 클로즈 루프입니다. 맨 모드는 그냥 이게 없다고 보면 돼요. 검출부 우리가 눈으로 그냥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의 인해 전술이죠. 옛날에는 브록 발부 하나당 사람 한 명씩 배치를 다 해가지고 지금 프로 늘어났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하면 사람이 서가지고 발부상 가요. 그럼 발부 하나당 한 사람씩 가서 있는다고 봐봐. 그러면은 인원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인원을 줄이죠. 자동 제어가면서 자동 제어의 장단점은 있어요. 인력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죠. 요즘에 이제 요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PID 튜닝까지도 들어가질지가 모르겠는데 내가 시간상 그 PID 튜닝도 나중에는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AI 기능 그걸 이용해 가지고 PID 튜닝도 AI 기능 데이터만 수집해 가지고 학습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PID 값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 운전원이 더 숫자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은 있어요. 부가가치 창출의 문제인데 장단점은 있는데 나중에 아마 PID 튜닝도 인공지능 해가지고 아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걸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공지능의 단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학습 방법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가 지정해준 학습 방법만 가지고 그걸 자기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거죠, 답을. 인공지능하고 사람 머리하고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사람을 못 따라오는 이유가 스스로 학습 방법을 찾을 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기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까지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싶습니다. 사람까지 따라오려면은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니까 잘 안 되네. 다른 학습 방법을 찾아볼까까지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하고 비슷해집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둑도 가지고 그 컴퓨터가 바둑 떠가지고 이겼다 하는데 그건 학습 방법을 입력을 시켜놓은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얼마나 입력을 하고 학습 방법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려집니다. 데이터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사설이고 자동 제어는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를 했다 하면은 거진 반 이상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DCS에 운전을 하는데 요 둘레 안에서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드웨어는 DCS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DCS 구성 중에 각 사양별로 부품별로 또는 태그별로 어떻게 운전이 되는가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겁니다. DCS의 기본. 그죠? 그래가지고 자 들어가 봅시다. 제어란 그래가지고 설명이 쭉 돼 있는데 별건 없어요. 그죠? 시퀀서 제어도 제어입니다. 그죠? 시퀀서 제어도 제어고 시퀀서를 풀면은 로직이 된다 했죠. 로직을 풀면은 라다가 되고 그것도 제어입니다. 자동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제어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피드백의 유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피드백. 아웃풋 값. 그죠? 제어 결과 값을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겁니다. 검출부에서 검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 조절된 값, 에러를 줄이는 형태. 그죠? 여기 클로즈 루프입니다. 그게 곧 피드백입니다. 그죠? 그게 페루프입니다. 클로즈 루프. 피드백 제어입니다. 이게. 결과 값을 한번 자기 위치를 에러 값을 줄일 수 있도록 편차 값을 검출해 가지고 편차를 줄이는 게 페루프고 그 다음에 게루프 오픈 루프는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죠. 매뉴얼 모드. 그냥 연산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그냥 발부 열어놓은 만큼 그죠? 무엇을 아웃풋 값을 조절해 놓은 만큼만 나갑니다. 검출부에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확인하겠죠. 그 시스템상으로는 다시 피드백이 안 돼요. 그게 게르프입니다. 요 게르프 같은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게르프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컨베어 벨트 타고 쭉 흘러가죠. 시작과 끝은 있어요. 끝에서 되돌려 가지고 뭐 잘못됐다고 수정은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장치 산업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게르프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연산 처리 방식으로 나누자면 이제 디지털 제어, 정수 제어입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제어는 우리가 소수점까지, 그죠? 그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소수점, 뭐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도 구할 수 있고, 뭐 많게는 뭐 무한 대까지 구할 수가 있고, 요 아날로그 제어가 정밀해질수록 기계는 더 발달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형태는 정치 제어가 있고 추종 제어가 있고, 그죠? 추종 제어는 트래킹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주로 우리는 추종 제어를 많이 합니다. 그 SV 이꼬르 PV. 그 다음에 추종 제어 트래킹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모드를 체인지할 때 트래킹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트래킹 기능은 매뉴얼로 나눴을 때 SV가 PV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죠? 이꼬르를 시켜놓는 거, 그걸 추종 제어를 하고, 정치 제어는 변할 때마다 SV는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변하는 건 아웃풋이 변하죠. 새로운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죠. 항상 변화를 줍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정치 제어고, 출력의 형태는 이제 온오프 형태. 온오프는 아까 DC죠. 1 아니면 0. 그죠? 그 다음에 11111 해가지고, 어저께 로직에서 잠깐 배웠지만은, n분의 a. 그죠? 많은 수 중에 몇 개. 그래가지고 합산을 해가지고 온오프 형태로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쪽에는 이제 연속. 그죠? 계속 변해요. 여기에는 이제 DCS 나중에 종류별로 들어가면은 스캐닝 타이밍이라고 나옵니다. 스캐닝 타임. 스캐닝 타임이라는 건 현장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0.2초마다 한 번씩 스캔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나중에 투닝에도 필요해요. 그 투닝 값이 현장 값이 너무 빨리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연산이 너무 빨리 작용을 한다면은 스캐닝 값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0.2초마다 한 번씩 스캐닝을 할 걸 0.5초마다 해라. 이래 필터링 역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투닝에도 좀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요건 이제 제어의 큰 구분이에요. 큰 구분. 아까보다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오죠.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많은 이론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요 밑에 써놨어요. 디지털은 온오프 두 종류입니다. 이진법, 그죠? 이진법에 의해 가지고 이진수로 하는 거고, 아날로그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소수점 무한대까지도 갑니다. 소수점까지도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제어 신호의 이제 적용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로직도 하나의 자동제어라고, 시퀀서, 로직, 라다 다, 이제 MOE 블락 이런 것까지 다입니다. 다 자동 제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지털 포인트는 주로, 그죠? 인풋은 릴레이 접점입니다. 릴레이 접점. 그러니까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1, 0죠. 온, 오프. 그건 BMS 로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로 쓰는 건 이제 우리 보면 레벨 스위치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레벨이 너무 높다. 경고. 그죠? 네 잘못했다. 이따구로 운전하노. 빨리 원위치하라고 경고. 레벨 스위치나 뭐 압력 스위치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인풋 디지털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보일러 피드워터 펌프 헤더 프레셔가 너무 낮다.
알람 빽 울죠. 그러면은 디지털 신호를 끌고 와가지고 오토 스타트도 시킬 수가 있고, 몇 kg 이하가 되면은 펌프 한 대 더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자동 제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역시 릴레이 출력도 가능하죠. 릴레이를 붙여줘야 온이 돼가지고 펌프를 구동을 시키거나, 뭐 발브를 클로즈하거나 오픈하거나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포인트는 우리가 운전 변수라고 보면 돼요. 미세하게 조절, 유량 값을 뭐 100톤에서 뭐 90톤으로 줄인다든지, 이건 아날로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100도씨에서 뭐 90도씨까지 떨거라, 그죠? 떨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아날로그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웃풋은 전압하고 전류, 그죠? DC와 AC를 쓸 수가 있어요. DC와 AC. 근데 이제 DC와 AC는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밑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DDC나 이제 우리 DCS 자동 제어에 뭐 DI 포인트니 DO 포인트니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AI 포인트, AO 포인트. 이건 말 그대로 디지털 인풋, 디지털 아웃풋, 그죠?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DI, DO, AI, AO는 우리가 DCS 회로도라든지 그 무슨 도면을 볼 때 그 표현이 많이 돼요.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은 4mA에서 20mA. 4mA는 제로. 그 다음에 20mA는 100%로 보내줍니다. 이 어디까지? 우리 쪽으로 따지자면은 현장에 컨트롤 발브 전단에 붙어 있는 포지셔너까지 전류로 갑니다. 그 포지셔너에서 피뉴매틱으로 바꿔주죠. 그건 나중에 컨트롤 발브 들어가 가지고 컨트롤 발브 쪽에 설명할 때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대략적인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요 아날로그 포인트 미리암페어 AC 전류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DCS 시스템에서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전압은, 압력은 중간에 아무리 전류가 잘 통하는 전기가 잘 통하는 토선이라도 저항이 있죠. 전기 맞지요? 그걸 저항값 레지스탄스라 하나, 저항이 있어요. 저항에 의해 가지고 전압은 변합니다. 전압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CS에서 네 5V만 동작해 하고 5V를 보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항에 의해 가지고 현장에 가면은 떨어지죠.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아날로그보다는 주로 아날로그에서 그러니까 전압보다는 주로 전류를 씁니다. 전류는 변화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출력값 그대로 미리암페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주로 우리는 4에서 20mA를 쓴다. 요게 거즘 우리 컨트롤 DCS 계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하고 뭐 디지털 방식의 비교 방식이 있네. 그죠? 이건 그냥 한번 쭉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차피 설치를 할 때 다 맞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보고 그냥 대강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IBM PC 기종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DCS를 최근에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DCS 시스템이 토스바 계열부터 들어왔어요. 토스틱이죠. 토시바 지금 망했나? 토시바가 토시바의
기호를 쓰자면 DPCS라고 그래요. 디스트리뷰션 판넬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DPCS.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지금 요코가와에서 쓰는 센텀 기종 FCC하고 커먼에 쓰는 센텀 기종이죠. 여기에는 FCS를 씁니다. 필드 컨트롤 시스템 그래가지고 필드에 DCS가 한 대씩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DCS로 들어오죠. 그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DDC 루프가 DCS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C, 한의열은 C를 씁니다. C300 기종, C200 기종. C200보다는 C300이 좋고, 또 발달되면 C400 기종이 있고, 현장에 가가지고 저 아이오룸에 가지고 판넬 열어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중에 하드웨어 할 기회가 있으면은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C300 계열입니다. 한의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 그죠? 이건 이제 클로즈 루프입니다. 그죠? 블록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오픈. 그죠? 오픈 루프고. 그죠? 오픈 루프 계열이고. 조금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죠. 클로즈 루프에서는 항상 피드백이 존재합니다. 피드백이 없으면은 이건 클로즈 루프가 아니고 오픈 루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 모드 이상은 무조건 클로즈 루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그래. 보기에도 좋고. 여기 되어 있네. 그죠? 대부분 존재한다. 피드백이란 건 아무튼 클로즈 루프에는 무조건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피드백.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큰 거기에서 설명했다시피 들어오는 값이 인풋이 돼가지고 비교값 SV-PV는 E 에라 그 편차를 줄여주는 거죠.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제어, 아까 뭐 추치 제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정치 제어란 건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안 변해요. 목표값은 가만히 있습니다. 목표값은 가만히 있고 외란에 의한 PV값, 현장값만 왔다 갔다 하면은 에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요 커졌다 작아졌다를 에러 값을 없애는 게 클로즈 루프 오토 모드 이상. 그죠? 그게 이제 정치 제어고. 이제 추치 제어는 이제 주로 프로그래밍 제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제어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현장에서 PV 값이 급격하게 변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헌팅폭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그 SV를 편차값을 줄여주어 가지고 안정되면은 다시 SV를 천천히 올려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오토 모드에다 놓고 매뉴얼 모드로 안 바꾸고 싶고 오토 모드로 그냥 어떤 컨트롤러를 조절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가 에러 값이 너무 크면은 SV를 내려가지고 헌팅폭을 줄여줍니다. PID 계산값이 작게 나가게. 그래 안정이 되면 이걸 또 천천히 올리죠. 주로 DL에다나 레벨 컨트롤러에 많이 써요. 그래 무조건 매뉴얼로 바꿔가지고 운전이 잘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버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방식을 찾으라고요. 운전할 때마다 이건 SV를 약간씩 조절해가지고 안정을 시키면 되겠다. SV만 조절해가지고는 안 된다. 무조건 매뉴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프로를 보고 드럼 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이꼬로 인풋을 시키면 되죠. 로깅을 할 때 드럼 레벨 컨트롤을 매뉴얼로 잘하고 싶으면은 항상 편차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안전적일 때 현장에서 지시하는 트랜스미터 그 편차를 인정해주는 부분이가 있어요. 그게 스판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드워라하고 스팀 플로우가 항상 한 2톤 정도 차이가 나 있다. 그게 이꼬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면은 매뉴얼로 바꿔놓고 드럼 레벨 흔들더라도 딱 드럼 레벨을 세우고 싶으면은 거기에다 갖다가 MV 값을 조절해가지고 PV를
그 안정값에다가 맞춰버리면 됩니다. 스팀 프로브에다가. 그러면 드럼 레벨이 서요.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해도 되고요. 그거의 추정 비율 프로그램 제어 같은 말이에요. 거진 비슷한 말이에요. 설명을 쭉 보면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어 대상 분류는 이제 자동 제어 대상은 이제 정치 제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 제어라는 말은 내가 어저께 저 가버너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죠. 서버 모타, 그죠? 발전기에 주로 씁니다. 서버 모타는 서버 모타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서버 기구입니다. 그 뭐 유압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기압으로 하든지, 공기압은 잘 안 써요. 유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 모타 회전수로 이해 가지고 하든지 어느 서버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위치를 추정하도록 구성된 겁니다. 요건 주로 발전기 계통에, 가버너 계통에 많이 써요. 큰 대형 발전기.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제어는 뭐 말 그대로 공정 제어니까, 그죠? 뭐를 조절한다, 그죠? 공정 제어 요소를 말하면 이런 거고. 프로그래밍은 아까 목표치에 미리 정해진 시간이나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 변화를 프로그래밍에 따라가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그 나중에 이제 컨트롤 요소 들어가면은 뭐 레시오 컨트롤, 갭 컨트롤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 제어를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아까 모드가 이제 맨 모드, 오토 모드, 카스케이드 모드, 그죠? 캐스 모드는 오토를 두 개 겹쳐놨다고 보면 돼요. 오토 위에 또 오토가 하나 더 있다. 그건 더 위에 있는 오토 모드 위에 오토를 캐스라고 그럽니다. 그죠? 하나의 변수를 조절하는 건 오토, 그죠? 요 오토 모드에서 나온 변수를 자기 목표치에 맞게 하는 게 캐스 모드입니다. 캐스. 오토를 두 개 겹친 게 캐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 위에 하나의 PV를 받아가지고 PV는 들어오는 게 두 개겠죠. 그죠? 그 모드도 오토 모드인데 하나에 들어오는 인풋 값이 오토 모드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그게 캐스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방식의 응용입니다. 이거 응용. 그죠? 이건 이제 오픈 루프, 클로즈 루프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 제어나 아까 클로즈 루프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선행 제어라 예측 제어, 선행 제어는 피드 포워드. 피드 포워드란 말은 선행 제어입니다. 요 계산식을 얘기하면 t 현재 시간 n-1, 그러니까 tn 마이너스 값으로 주든지 플러스 값으로 주든지 주로 아웃풋에 주게 됩니다. 플러스로 주든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마가 더 변할 거다, 그죠? 요건 이제 바로 앞전 시간 값을 바로 아웃풋에다가 미리 선행적으로 플러스 값을 주든지 빼기 값을 주든지 주는 걸 선행 제어라 합니다. 피드 포워드 제어라 하고, 시퀀서는 뭐 계속 들어봐서 알고, 배치 컨트롤은 그냥 한번 보내버리면 끝. 나는 이제 니하우이라든지 나는 원하는 만큼 보냈기 때문에 결과값은 모르겠다가 이제 배치 제어입니다. 컴퓨터 컨트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리 짜여진 거, 짜여지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DDC, 그죠? DDC,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입니다. DDC를 모으면은 DCS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부, 요게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컨트롤러라는 개념은 PID 연산값이다, 그죠? 그래, PID 연산값, 비례, 미분, 적분됐는데 뭐 잔류 편차 이런 건 요건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고, 피동작 비례 제어다. 요건 에라 값의 위치, 그 말 그대로 P와, 그러니까 SV와 PV의 편차만큼, 그냥 직선이죠. 높이만큼을,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주로 Y축입니다. Y축의 차이만큼만 계산해 가지고 값을 주는 게
비례 제어입니다. 피 동작. 그 다음에 이제 D 동작은 주로 잘 안 써요. D 동작을 계산하면 요건 면적입니다. 면적. D 동작을 잘못 쓰면은 오히려 오버슈팅을 일으킬 위험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D 동작은 잘 안 쓰고, D 동작은 주로 온도 제어에 좀 약간은 쓸 수가 있는데 D 동작을 거즘 안 씁니다. 100개 중에 우리 지금 DCS 튜닝 값 중에 D 동작 들어가 있는 게 1개 내지 2개밖에 없어요. 되게 컨트롤 안 될 때는 D 동작을 약간 쓰기는 쓰는데 많은 값을 못 줍니다. 많은 값을 줬다가는 면적을 계산하는 X축과 Y축의 파형에 의한 면적으로 미리 더해줘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D 동작은 잘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 동작, 적분 제어, 뭐 전류 편착, 옵셋 제거 이랬는데 이건 시간 제어라고 보면 돼요. X축입니다. X축의 길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파형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P 동작은 파고 파형의 높이를 줄이는 거고, I 동작, 시간 동작은 X축에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형이 2초 만에 발생될 걸 1초 만에 발생되도록 만드는 게 I 동작.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2 정도 편차가 나는 걸 1로 줄이는 게, 높이를 줄여주는 게 P 동작.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 P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주로 압력 제어라든지 급하게 에머전시를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어가 P 동작을 많이 쓰면은 샷업 기능까지도 가능합니다. 샷업 1제로까지, 오픈 아니면 클로즈까지 요걸 조절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편차가 값을 크게 주면은 20 편차가 2가 발생됐는데 컨트롤 밸브는 100%에서 제로까지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동작을 하는 게 P 동작이고, 근데 이제 I 동작을 거기에다 가미를 하죠. 2에서 그러니까 풀 오픈에서 풀 클로즈까지 클로즈가 되는데 너는 10초 만에 따라가라. 10초 너무 늦다. 5초 만에 따라가라. 요게 이제 I 동작을 주는 겁니다. 요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게 이제 I 계산값에 의해 가지고 I 동작을 주는 겁니다. 주로 PI 동작을 우리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PD 동작이니 뭐 ID 동작, PID 동작 이건 거즘 안 써요. 안 써요. 딱 여기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 플러스 PD죠. ID는 없어요. 왜?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P가 없으면은 면적이 안 나와요. 그죠? D는 주로 파형에 의한 그 그래프에 의한 면적 값을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은 플러스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D 동작은 뭐 어떤 계산식이 발전해 가지고 뭐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없어요. P가 없으면은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D는 쓸모가 없어지죠. P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PD인데 PID 중에 그냥 우리는 PI 동작만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제어, 온오프 제어는 이제 아까 우리가 로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릴레이 로직, 시퀀스 제어, 이런 그 다음에 라다 개념으로, 온오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로 이제 자동 제어는 큰 틀이 이겁니다. 큰 틀은 이것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